네, 그렇습니다. 100% 청약 가점제가 적용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제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유리해졌냐 불리해졌냐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다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신혼부부보다는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들이 아직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신혼부부들이 그러면 이 가점제, 100% 청약 가점제가 적용된 이 시장에서 어떻게 이 분양시장을 조금 공략을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하고 또 실제로 이 특별 공급분들이 어떻게 계약이 소진이 되고 물량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또 이 제도가 또 바뀔 예정입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또 그 바뀌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공략하면 될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약 가점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특별 공급, 말 그대로 특별하거든요. 특별한 조건을 갖췄을 때 공급해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거 당연해야 되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혼인하고 5년이 넘어가 버리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자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혼이니까 당연히 임신 중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난 우리 집 임신 중인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데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한 달에 얼마의 소득이야? 이게 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100% 이하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거든요. 100% 이하는 약 한 482만 원, 한 달 482만 원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맞벌이일 경우에는 한 달에 약 586만 원 이하일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 조건에 충분히 내가 맞다라면은 이러한 것들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겠고요. 이 특별공급 내에서도 1순위와 2순위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1순위 같은 경우에는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주는 거죠. 혼인기간 3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을 것. 특히 자녀에는, 우리가 만약에, 자녀가 안 생기는 신혼부부일 경우가 그러면 입양을 하는 경우도 요즘은 있거든요. 그럼 입양 자녀도 자녀에 포함된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 마찬가지로 자녀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급 물량은 이렇습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전체 건적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이 특별공급분을 책정을 하게 돼 있고요. 공공임대나 국민임대는 15% 이내에서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물량이 작은 물량이 아닙니다. 작은 물량이 아니고 또 이런 만약 조건을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또 내가 이거를 만약에 당첨이 되면 이 분양대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이런 특별공급 자체 조건이 상당히 좀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요. 일단 금액적인 부분은 조금 더 추고 또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전용 85 이하입니다. 또 가점제 100% 적용이 전용 85 이하이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서울 분양단지의 특별공급 소진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분양한 단지들입니다. 이게 고덕 아르테온부터 항동지구 제일 풍경채까지 최근에 분양한 아주 따끈따끈하게 분양한 그런 단지들인데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그럼 도대체 이 당첨 물량 소진율이 뭐냐라면 실제 이제 계약을 해서 특별 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이 계약까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근데 이 보면은 일정 부분 높은 곳도 있지만 상당히 낮은 지역들도 있거든요. 이 현상은 왜 그런 거냐면요. 청약 조건이 부합이 안 됐다거나 어떤 절차에 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첨이 돼놓고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따 유의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자, 이렇게 유의사항을 먼저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유의사항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평생 단 한 번만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당첨이 된 것을 정말 어렵게 당첨이 된 것을 아깝게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유의사항 한번 보게 되면 현재 내가 보유한 부동산이 1억 2,600만 원이라든가 자동차의 그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기준 가격이 2,467만 원 이하여야지만이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많이 걸리시는 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젊은 층들이 좀 고가의 그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고가의 자동차 때문에 이 조건이 해당이 안 돼서 실제 계약했다가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니까요. 이러한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제 이 제도가 변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발표하게 될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게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물량을 조금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특별공급 물량을 조금 늘려줘서 그 불리함을 조금 상쇄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20%까지 또 공공분양도 30%까지 물량을 늘린다라고 하니까요. 신혼부부이신 분들 내 집 마련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히 분양시장을 활용한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혼인기간 5년 이내도 7년 이내로 조금 연장을 할 예정이고요. 한 자녀 이상에서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공급 순위에서 이제 가려지겠죠. 그래서 공급 순위에서 유자녀일 경우 1순위를 주고 무자녀일 경우 2순위를 줘서 앞서 살펴본 제도에 조금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이렇게 아직 이런 것들 고려 안 하셨던 분들은 또 당분간 생각이 없으시더라도 내가 혼인 조건 이내에만 해당이 된다면 제도가 변화한 이후에라도 적극적으로 이 시장을 노려서 꼭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기를 바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